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대 사안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은 10%예요. 풍수의 위력은 90%입니다. 운7기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7이 아니라 운9입니다. 9. 그러면 이 자연을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운이 없을 적에는 노력은 10%이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노력 10%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러나 이 운이라는 것이 90%가 깨지면 인간의 10%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 깨지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평택은 새로운 시청 자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사실을 들어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제가 밝혀냈죠. 우리 국군이 용성을 해야 된다. 국군 용성 소리는 많이 하는데 국군이 용성되려면 국군을 알아야 용성이 되죠. 그러면 국군을 모르면 국군이 용성할 수가 없는 거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대한민국 흥망성쇠를 알고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원인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군이 깨져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제가 14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물론 평택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망하면 자손까지 다 망하듯이 부모가 운이 좋으면 자손도 운이 좋아. 부모가 운이 나쁘면 자손까지 운이 나빠. 이게 뭐냐?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망하는데 어떻게 조그만 것이 안 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중요하지만 평택시를 딱 떼놓고 보면 평택시청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속에 평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이 국군이 용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렇게 됐듯이 이 앞으로 평택의 미래도 새로 이전하는 청사가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택 시민으로서 이런 풍수를 전수받아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어째서 평택 시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느냐 이겁니다. 막말 얘기해서 속된 말로 제가 아무런 연구를 안 했어도 조선국사 34대 전수자가 평택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전수자가 이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다. 제가 그동안에 방송도 100여 회에서 150회가량 했습니다. 또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은 이렇게 크고 작고 이런 보도된 것은 400여 회입니다. 400여 회. 저희 사무실에 와보십시오. 스크랩을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저는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평택인이 정말 중대한 나란 일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평택 시민이 시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동안에 제가 활동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07년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엄청난 활동을 통해서 평택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 시민이 정말 몰라본다면 이것은
이건 바보 천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평택에서 또 알면서 이거를 등하시한다면 저는 이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있겠지만은 저는 평택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운한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은 말 끝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043년 만에 지금 저 석가모니 부처님 나이가 3043살이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다.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세상에는 내가 최고다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여러분 외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지 누가 최고입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각 분야에는 또 최고가 있죠. 그렇죠? 분야별로 그 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그 분야별로 학자가 있고 나름대로 프로가 있고 박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맞죠? 분야별로 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고.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최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그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고가 뭐냐? 자연활용법입니다. 자연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최고, 각 분야별로 최고, 모든 것의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는 말이 개인이나 각 분야나 모든 것에 최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예언을 정확하게 풀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에서 그걸 다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자연활용법을 찾으라고 그런 거지 기도하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고 한 건 아니죠. 분명한 사실이죠. 석가모니 나한테 기도하고 빌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한테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는. 그 다 매일 엉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600년 전에 공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죠.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평화롭게 살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가 됐나요? 나라까지 다스리고 있지만 세계 평화는 안 됐습니다. 그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 이치, 그 요소를 적용시켜서 인간의 삶을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론을 몰랐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공자의 예언을 제가 풀어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500년 전에 또 예언이 됐습니다. 무슨 예언이 되어 있는가?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요. 격암저록에 지상선국 조선화, 만국활개 남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밝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남사고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건데 제가 그분의 제자로서 이건 제 책이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막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제가 1998년도에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사고 스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의 제자인 박민찬이 제가 이런 사실을 다 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졌고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원칙을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전 세계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우리나라도 그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0만 불 되고 20만 불 되면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느냐 뭐 이런 사실을 궁금해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우러 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그만한 국민소득 올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 자연의 이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중국도 와야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중국은 자연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자연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세계가 다 같이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되고 그러면 평화가 됩니다. 싸움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움하지 않고 세계가 다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세계를 리드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뭐 설마 아니면 뜬구름 뭐 이런 상상을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이 그거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땐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집에서 영화를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땐 영화 한 편이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집에서 맨날 영화를 본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집집마다 다 있다? 아니 그 자동차 한번 버스 그거 그냥 꽉꽉 들어차는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자가용이 다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얘기죠. 그때 그 말 들었을 땐 그건 믿질 않았죠. 그런데 불과 10년 15년 후에 자가용이 다 있고 지금은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은요 그 실행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볼 적에 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 요소를 인간이 어떻게 활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밝혀내지 못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젠 과학의 시대, 감지, 감흥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양지에 가면은 따뜻하잖아요. 양지에 한번 감지가 돼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바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과학도 100배, 1000배 어려운 것도 이미 다 밝혀내서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의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는 곧 온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저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세상에 할 말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즐거워요. 세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저는 말을 해서 제 말을 잘 듣고 이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발전하겠구나. 그럼 저는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실정, 저는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척 괴롭습니다. 누구보다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얼마 안 가서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주저앉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2만 달러라 그러면 10분의 1로 국민소득 거기서 만일 2만 달러에서 10분의 1로 줄어도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텐데,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10%만 줄어도 우리가 상당히 괴로울 텐데 10분의 1로 준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도 할 말 있고 저것도 할 말 있고 분야별로 다 할 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빨리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개발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을 빨리 취해야 돼요. 왜 취해야 되는가? 모든 인간사 세상사 근원이 자연의 이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 나라나 우리 국민이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선국사 풍수지리 신한계 무령서를 전수받은 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을 또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질문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했거나 또 상의할 거 개인적으로도 좋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다 거의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